자, 20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핵심 쟁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쟁점 문제는 늘 두 사람의 의견이 부딪히는 지점을 고르셔야 돼요. 자, 쟁점은 뭘 고르셔야 된다고요? 두 사람의 의견이 부딪히는 지점을 고르셔야 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은 자,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 아직은 쟁점이 없어요. 아직은 쟁점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랬으니까. 자, 그런데 아닙니다. 자, 여기 아닙니다가 나오면 여러분 쟁점이 드러나는 거야. 서로 의견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의견이 다른 지점이 드러나면 쟁점이 드러난 거예요. 자, 을의 주장은 뭐다? 제도가 필요하다. 악성 댓글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근데 갑은 뭐라 그래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제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을은 제도적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을 막을 때 제도적 방법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1번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가? 정답 바로 나오네요. 저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사이버 공간에서의 탈억제 효과는 악성 댓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여러분 탈억제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거. 현실 세계에서는 나를 막 억누르잖아요. 어떤 분위기나 어떤 사회적인 문화나 이런 게.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그걸 잘 얘기하지 못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렇게 나를 억누르는 억제가 좀 풀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탈억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관련은 없어요. 쟁점은 아니에요. 3번 악성 댓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책임감과 실천이 필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을도 어쨌든 필요한 건 동의합니다. 을은 제도적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얘기하긴 하는데 책임감과 실천은 당연히 필요하죠. 여기 병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제도적 적치를 함에도 당연히 이런 자율적 책임감과 실천은 필요하다. 이건 둘 다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이 아닙니다. 4번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가?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거는 뭐 둘 다 동의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쟁점이 아니고 5번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의 도덕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없다. 정답은 여러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정보 사유론과 공유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학생 갑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연의 공기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기를 마시는 걸 제약해도 안 돼. 정보 또한 모든 사람에 필요한 거니까 배타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돼. 정보 공유론이 되겠어요. 정보 공유론. 정보는 공유해야 한다. 자, 의 같은 경우 정보는 자연의 공기가 아니라 산소통의 공기 같은 거야. 산소통의 공기를 쓰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생산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 자, 을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정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정보 사유론의 입장이에요. 사유론. 영어로 하면 이 정보 사유론은 카피라이트라 그래요. 카피라이트. 정보 공유론은 그에 대비되는 의미로 카피레프트라고 합니다. 자, 1번 갑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재산권을 강화. 그럼 지적재산권 강화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사유론이죠. 사유론. 그래서 정보는 생산자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관련 없고요. 2번 을은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해 소유권을 제한해야 된다. 아니 소유권을 지금 보장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제한한다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갑의 입장이고 3번 갑은 정보를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자산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죠. 갑은 공유론, 을은 사유론. 정답은 여러분 3번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4번 갑은 창작구역 고치를 위해 정보 공유 금지가 중요하다. 공유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을의 입장이 되겠죠. 갑은 아니고요. 자, 5번 갑은 정보 생산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필요 없다고 본다 그러는데 사유론에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갑이 뭐 필요 없다 정도 얘기까지는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은 좀 애매하지만 을이 확실히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입장 한번 볼게요. 촛불 가지고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자, 내 촛불을 여러 사람에게 붙여주더라도 나에겐 손해가 없으면서 세상은 더욱 밝아질 거야. 정보도 이와 같아서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눠야 할 공공의 자산이야. G.O.D 노래가 떠오르네요. 촛불 하나. 뭐 이런 하여튼 이 촛불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정보도 이렇게 나눌수록 더 세상을 좋게 만들 것이다. 이 공유론의 입장입니다. 공유론. 공유론. 자, 근데 이제 을의 입장을 한번 보면 촛불을 여러 사람에게 붙여 세상이 밝아지는 것은 처음 불씨를 익힌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리고 정보는 소유권을 인정해야 될 개인의 재산이야. 그럼 이거 뭐야? 사유론이죠, 사유론.
자, 1번 보시면 갑은 정보의 공유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여기 공유론이죠, 공유론. 자, 그래서 정보라는 건 모두가 나눠야 될 소중할 자산이야. 그래서 불평등이 완화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 근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2번, 을은 정보 소유권 보장이 정보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고 본다. 소유권, 사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을 촉진할 거야. 사람들이 정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수익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그걸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파이팅 해가지고 열심히 어떤 개발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공유하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좀 파이팅 있게 정보를 창작해내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3번, 을은 양질의 정보 생산을 위해 정보 복제에 제약이 없어야 된다고 본다는데 얘는 사유론자죠. 사유론은 뭐예요? 정보는 개개인이 가진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이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복제에 제약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정보 복제 제약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갑은 정보를 인류의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자산으로 본다. 이거 맞는 얘기고, 5번, 갑은 정보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 이거는 뭐 둘 다 동의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육모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나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B에 해당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 익숙치 않은 모양이 나왔죠? 이게 이제 15학년도 되게 옛날에 나온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의 내용을 나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내용을 좀 읽어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탈 막는 방법은 자율적 규제와 구조적 규제가 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규제가 있고 구조적 규제가 있대요. 자율적 규제는 규범의 내면화를 통해서, 구조적 규제는 기술적 장치, 뭐 어떤 법률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막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규제 각각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다. 또한 관점들 서로 간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자, A 비판 한번 보시면, 자, 익명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쁜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그래서 자율적 규제가 아닌 구조적 규제가 요구된다. 자, A의 주장은 뭐예요? 자율적 규제. 자, 자율적 규제는 안 되고 구조적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율적 규제는 하지 말고 구조적 규제 하자는 거죠. 그래서 A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일탈 방지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율적 규제도 함께 필요하다. 구조적 규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 규제도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조적 규제도 하고 뭐도 해야 된다? 자율적 규제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비판하는 거는, 자, 자율적 규제, A는, 자, 이 A의 비판은 자율적 규제를 하는 사람을 비판할 거예요. 그죠? 자율적 규제가 아닌 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지를 고르셔야 되는데, 근데 이 비판의 내용이, 이 비판의 주장이 뭐냐면 자율적 규제는 하지 말고 구조적 규제는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입장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 규제는 필요 없다. 구조적 규제는 필요하다. 그럼 이 사람은 일단 A 사람은 누구야? 갑이야, 갑. 그래서 갑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걸 고르면 돼요. 갑이. 근데 너무 친절하게도 갑이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병밖에 없어. 갑이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야? 병이에요. 병의 주장은 뭔데? 자율적 규제는 필요하고 구조적 규제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딱 갑에 대치되는 주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갑이 병에게 야, 자율적 규제가 아닌 구조적 규제가 요구되는데 넌 그걸 모르고 있구만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관련 있는 거는 요거 니은이 되겠어요. 니은. A와 관련 있는 것은 니은이다. 자, 그럼 B 한번 보시면, 자, B는 구조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율적 규제도 함께 필요하다. 그래서 구조적 규제, 자율적 규제가 둘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자율적 규제, 구조적 규제가 둘 다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이에요, 정. 정이 근데 비판하는 사람 누구야? 보니까 또 친절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 갑만 비판하고 있네. 근데 갑의 입장은 뭡니까? 구조적 규제가 필요하고 자율적 규제는 필요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정이 그러면 갑에 대해서 야, 구조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자율적 규제도 함께 필요해.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딱이죠?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리을이죠. 그래서 A는 니은이 되겠고 A는 니은이고 B는 리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B 둘 다 옳게 고른 것은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 자, 그럼 뭔 소리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특징을 고르시면 돼요. 나의 특징. 자, 가를 보시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정보는 하나의 상품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용할 때 금액을 지불해줘야 된다. 사회 구성 간 정보의 기회가 차이가 심화될 수 있지만 창작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자, 이건 뭐예요? 그 정보 만든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정보 사유론이 되겠습니다. 정보 사유론. 자, 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일종의 진화 과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새 기능을 부여하며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는 것이다.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진화가 멈추게 될 거야. 그래서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 접근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정보를 개인들이 가지게 되면 진화도 멈추게 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정보 공유론이 되겠죠. 정보 공유론. 자, 그러면 정보 공유론의 특징을 골라주시면 돼요. 사유론에 비해서 공유론이 더 가지는 특징.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조 정도. 공유론은 낮겠죠. Y. 지금 정보의 공유제적 성격. 공유론 높겠죠. 자, 정보 격차의 완화 가능성. 공유론이 높겠네요. 너무 쉽죠? 자, 여러분 그럼 이 3차원에서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X축은 낮으면 높으면, 낮음이죠. X축이 일단 낮으면. 그럼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낮음. Y축은 높아요. 그래서 Y축은 높은 쪽으로 한번 가주셔야 돼요. Y축은 높아. 정보 격차의 완화 가능성. 이것도 높네. 그러면은 G축도 높은 쪽으로 가져야겠죠. 자,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아나운서가 어떤 학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공리의 관점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주장이냐면, 이게 공리의 관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공리주의죠. 공리주의자 중에서 이런 표현의 자유와 어떤 토론의 자유, 이런 거를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에요. 질적 공리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의 희대의 명작인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론. 나중에 대학 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왜 중요한지를 설파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 소수 의견이 옳을 경우 인류는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수 의견이 옳지 않다면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설령 그 의견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논쟁 과정에서 블라블라. 자, 적절한 걸 골라주셔야 돼요. 적절한 거. 1번, 다수의 의견에 대한 복종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뭐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토론을 지금 활발하게 하자는 건데 다수 의견에 대한 복종의 필요성 이런 얘기 할 것 같지는 않아요. 2번, 기존의 진리가 지닌 가치와 의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자, 소수 의견이 옳지 않았다면 그럼 그런 논쟁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나운서의 말이 그거죠. 미래 이야기는, 자, 만약에 소수 의견이 옳지 않더라도 그걸 논박하는 과정에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진리의 가치를 다시 재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진리가 지닌 가치와 의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보면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마저 동의해야 진리가 됨을 알게 된다 그러는데, 뭐 무슨 진리라는 것은 뭐 동의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다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이 무슨 뭐 동의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4번, 다수의 확립된 의견이 진리의 표준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다수의 확립된 의견도 진리의 표준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죠. 토론 과정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5번, 사회적 유용성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는 밀은 제한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공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표현의 자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익명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갑이 을에게 제시할 반론이네요. 이렇게. 익명성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삶을 계획하고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선이야. 자, 이 남학생은 익명성을 선이라고 표현해요. 익명성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름을 모른다는 거야. 인터넷에서 이렇게 키보드 뒤에서 히히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뭐 이런 게 익명성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익명성은 자유롭게 삶을 계획하고 실현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선이라고 할 수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정당하게 생사되려면 익명성이 보장돼야 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익명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을 같은 경우는 반대네요. 야, 익명성은 사회에 해를 끼쳐. 그건 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의 표현은 범죄에 이용되거나 신뢰와 질서를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 뭐 요새 가짜뉴스 이런 게 되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유언비어. 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금지돼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그래서 익명성을 찬성하는 갑의 입장에서 익명성을 악으로 보는 을의 입장에 대해서 할 말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익명성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 성격을 지니. 여러분, 가치 중립적 성격이라는 것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 성격은 선악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갑은 뭐라 그래요? 익명성은 일종의 뭐다? 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도 역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갑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익명성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 성격을 지녔다라고 갑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사이버 폭력의 증가가 익명성의 기인함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는데 을이 간과하고 있지 않죠? 갑은 오히려 익명성을 지금 좋아하는 건데 사이버 폭력의 증가가 익명성의 기인하다 이렇게 갑이 얘기할 리도 없고 을이 그걸 간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3번, 사이버 공간의 실명 공개가 표현의 책임성을 강화함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건 오히려 을이 갑에게 할 말이겠죠? 을은 익명성의 문제라고 하니까 실명 공개를 해야 사람들이 책임성이 강화되는데 야, 갑 너는 그걸 간과하고 있네. 이건 을이 갑에게 얘기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4번,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규제가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함을 간과하고 있다. 자, 정답은 여러분 4번이네요. 자,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규제하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익명성이 보장돼야 돼. 근데 익명성을 규제하면 뭐를 침해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 이걸 뭘 말하는 거야? 표현의 자유야, 표현의 자유. 그래서 익명성을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 이건 우리의 자유권,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함을 넌 간과하고 있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익명성 보장이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조장함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는데 갑은 익명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요새는 이런 생윤에서는 이런 낱말 퀴즈 문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발전은 진화 과정과 유사하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떤 사람이 그 일부를 손질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여 또 다른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소유권의 존재는 자, 이런 진화를 방해한다. 그럼 소유권을 이렇게 인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뭐예요? 공유론의 입장이에요. 정보 공유론의 입장. 자, 가로 열쇠 A. 사사로운 정의나 혈연에 이끌려 일을 하는 것. 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 좀 여러분 상식으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사사로운 정의나 관계에 이끌려 일을 하는 것. 이걸 뭐라 하면 정실주의라 그래요. 정실주의. 실적이 아니라 정치성, 혈연, 지연, 개인적 친분 등을 중심으로 공직에 사람을 임명하는 인사관행. 자기 친한 사람들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정실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 회사 생활이나 할 때 뭐 아니면 공직 생활할 때 싸바싸바 하는 거지. 싸바싸바 저 좀 써주세요. 싸바싸바 술 한잔 드시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정실주의입니다. 정실주의. 어떤 정의나 관계에 이끌려 일을 하는 거. 자, 다음 B 보면 선악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고락의 가품이에요. 고락의 가품. 선악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받게 되는. 내가 한 대로 받는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인과 응보라고 하죠. 인과 응보. 우리 형벌 정의할 때 칸트의 응보적 관점 할 때 이제 많이 다뤘던 단어잖아요. 이건 응보입니다. 응보. 응보. 자, 그러면 이 세로 열쇠 A는 뭡니까? 정보죠. 정보. 자, 그럼 공유론의 입장에서 정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번,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진화에 방해를 받는다. 아니,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자고 하죠.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방해를 받는 게 아니고요. 2번, 사용자가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적 환경이다. 자, 2번, 요 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유비쿼터스라 그래요.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접촉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우리 뭐 요새 스마트폰 같은 게 일종의 유비쿼터스 기기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에 다 연동시켜 놔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빅스비 집에 에어컨 좀 켜놔. 그럼 막 집에 에어컨도 켜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유비쿼터스라고 해요. 3번,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해야 할 상호 협력의 산물이다. 그래서 공유론에서 정보,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모두가 공유해야 될 우리가 협력으로 만든 것이다. 좋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을 통해 진화하는
프로그램의 단위다. 소유권을 지금 인정하지 말라 그러죠?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5번 무한한 복제 수정이 가능하므로 무단 사용을 금해야 할 자산이 아니 공유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소유권을 오히려 없애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해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정보는 생산자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 설령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 정보 생산자의 권리는 보장돼야 되기 때문이다. 자, 이건 정보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 사유론의 입장이죠. 정보 사유론. 공유론, 사유론 되게 쉬워요. 그죠? 자,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정보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를 해줘야 된다. 여기 보면 일단 얘도 정보 사유론이긴 해요. 정보 사유론. 그죠? 왜 그러냐면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플러스 어떤 약자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된다. 약자에 대한 고려. 그래서 약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공적 부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사유론인데 을 같은 경우는 약자를 좀 더 고려하자. 이 정도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읽고 풀어주시는 독해형 문제입니다. 자, 1번 갑은 경제력 차이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 얘기하고 있죠. 설령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 정보 생산자의 권리는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정보 격차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다. 2번 을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보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한다. 그죠? 경제적 약자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 이거 복지제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케이. 3번 갑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재산으로, 자, 을은 공유자산으로 본다. 을이 공유자산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을도 무슨 론이야? 을도 사유론이야.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을이 공유자산을, 을도 사유자산으로 봅니다. 그럼 답 나왔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갑을은 정보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 다 사유론이니까. 5번 갑을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 둘 다 사유론이니까. 그렇죠. 보통 이렇게 갑을 나오면 하나는 사유론, 하나는 공유론 나오니까 친구들이 하하 을은 공유론이겠지 이렇게 풀면 틀릴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지문을 좀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17학년도 6월 모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장발장이 어떻게 돼요? 막 영화로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장발장이 이제 전과자 신분을 숨기고 뭐가 돼요? 시장이 됩니다. 시장이. 마들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시장이 되죠. 장발장은 그게 가능했는데, 하지만 정보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있거나 지우고 싶은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있어서 타인이 볼 수 있어요. 장발장 시절에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 다 인터넷에 정보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자, 갑이 주장하는 건 이칠 권리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 남아있는 어떤 내가 좀 이렇게 얼굴 낯뜨거워지는 그런 정보들을 좀 이렇게 지울 수 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 뭐 옛날에 여러분 싸이월드 안 해봤겠지만 막 싸이월드에다가 오글거리는 글 쓰고 나고 나중에 보면은 화끈거리는데 그런 거 이제 지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장발장이 아무리 시민을 위해 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시장으로 뽑을 때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알아야만 했다고 봐. 공직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공직자의 그 과거의 행적들은 매우 공적인 정보 아니냐. 함부로 지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정보 사유는 누구나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해.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삭제를 금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을 같은 경우는 뭐 이칠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 권리.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가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갑.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어야 된다.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권 이게 뭐예요? 이칠 권리죠. 이칠 권리. 라고 주장을 합니다. 좋네요. 기억은 그래서 맞다. 니은, 갑. 이칠 권리 보장이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이거는 갑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을이 얘기하는 거죠. 갑은 이칠 권리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을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디귿. 을. 사생활 보호가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그쵸?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지만 그것이 뭔가 공직과 관련된 것이라면 제한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정치인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이야기고. 리을.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이
그래서 자기 정보에 대한 관리권. 그러니까 자기 정보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삭제하든지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건데 절대적임을 강조하는 그건 누구의 입장? 갑의 입장이죠. 을은 공익과 관련된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신문 칼럼이다.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건 전형적인 독해형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는 정치적 냉소주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아, 정치는 다 똑같지 뭐. 난 관심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되면 정치 권력의 부패와 전횡을 막을 수 없다. 근데 정치를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정치인들이 뭐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민주주의는 형식적 제도만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 어떤 서양 사상가는 영국 인민은 선거할 때만 자유롭고 선거 후엔 다시 노예가 된다. 이 서양 사상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건 여러분 간지나게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루소가 한 말이야, 루소. 루소. 그래서 루소는 뭐라 그래?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 뽑아봤자 선거할 때만 자유롭고 선거 후엔 여러분 다시 노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선 시민들이 집회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모든 일을 이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루소가. 자,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집회에 모이기는 힘들지만 이 사상가의 주장에 담긴 취지를 구현할 방법을 언론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언론 매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수록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의견을 통해서 뭉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보면 의견 수렴 매개의 단일화로 여론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언론 매체가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 매체가 단일화, 매체가 하나로 다 이렇게 뭉치나요? 아니면 여러 매체가 다 각기 자유로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론 통제가 용이할 리가 없겠죠. 2번. 시민의 의사소통 감소로 소모적 갈등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아니, 언론 매체 다양한 활동을 하면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접하고 또 의사소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2번도 관련이 없습니다. 3번.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고 이건 딱이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이건 뭐 관련이 없습니다. 뭐 사적 영역 보호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 지금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번. 정부가 시민을 대신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 이런 거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시민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